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팩트가 이 그림으로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잘 이제 지금 설명을 또 하려면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영역이 한개 있잖아. 아니 괜찮습니다. 알아서 꺼져요. 자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바로 이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해례본 하면 일반적으로 청와대 뒤에 그림이나 뭐 국회 뒤에 보면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한 문자로 서로 삼았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해례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례본은 풀어서 어떻게 보면 설계 도면인 거예요. 해례본 이 자체는 여기에는 용자에 제자에 뭐 초성 정성 종성 분류를 해서 설계를 해놓은 게 해례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해본은 바로 불교 경전에 있는 내용, 월인삭보 일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세조가 그 일본에 나란 말씀이 하면서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언해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용준 선생이 1940년도에 처음 내가 이걸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영필 선생한테 팔았던 게 국보 70호 해례본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장 두 장하고 여기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앞장 두 장은 이용준 선생이 두 장을 쓴 거예요. 원래는 이것만 가지고 했었던 것을 두 장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앞장은 바로 이제 언해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도 보면 불교적인 어떤 성향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50넉자, 이걸 풀어놓는 게 108자. 그러니까 불교의 법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자, 기억은 아민 여군자 초발성이라. 기억은 아민 역효체보 초발성이다. 기억은 어금니의 소리니 쾌자 초발성 처음 나는 소리 처음 내라. 이응은 아음이니 여업자 초발성이라 디귿은 서름이니 여두자 담자 탐자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정성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이 한 권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앞전에 이제 내가 도청에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해줬던 이 내용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494년은 경국에 귀환하다 이 이제 내용인데 왜 494년이냐? 어떤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할까? 이 고민을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브랜드 1443년에 한글 창제를 했고 그 이후에 반포하고 46년에 반포하고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 그 암흑기가 있어요. 한글의 암흑기.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약 490년 정도를 한글의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쓰지 한글은 거의 안 쓰고 안학내나 쓰는 글, 뭐 이 스님들이라 보는 걸, 뭐 중글, 뭐 통시글, 화장실이라 보는 걸 이렇게 비하했던 거죠. 그런 암흑기가 있어요. 근데 1940년도 이용준 선생에 의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면서 완전히 한글의 원리라든가 제자의 원리를 가지고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앉아서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다는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일제시대 때 한글을 보고받기 위해서 많은 일제에서도 이 그런 한글에 대한 이 음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바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제가 가운데 태극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 이 태극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무국에서부터 태극으로 시작한다. 이제 이게 여기는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동양의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은 목구멍이 막아진 해 모형을 보고 만들었다. 니은은 이 천장을 보고 붙어있는 모형을 만들었다. 시옷은 앞니빨 모형을 보고 만들었다. 미음은 입술을 보고 만들었다. 이응은 목구멍을 보고 만들었다. 이게서 기본 음양 오행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액의 원리로 기억에 하나 더 기억되고 니은에 디귿되고 하나씩 가액된 내용입니다. 핵을 하나 더 한다는 게 가핵이죠. 네, 핵을 하나씩 더 가액되는
그러니까 기본 골격 기역, 니은, 시옷, 미음, 이응으로 기본 골격이 돼 있어서 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응, 히읗도 댕기기도 하고 바로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자, 그러면 느드르트, 스드드드트는 바로 아설 순치유. 아까 기역은 아미니역은 짜초 발상이다. 기역은 아미니역 개차초 발상이다. 이렇게 나오듯이 아설 순치유. 이것은 산스크리트하고 거의 똑같아. 왜? 그 산스크리트에는 음의 구조, 아설 순치유는 모든 표현 문자는 바로 산스크리트의 기본 골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때 이제 우리가 원나라 시대 때 이 파스파 문자 원나라가 이 국어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파스파라는 스님한테 파스파를 문자를 만들었을 때도 산스크리트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자연의 원리. 하늘은 둥글다, 땅은 평평하다, 사람 서 있다. 천지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 아, 여, 오, 유, 유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모음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가면 고가 되고 이러면 거가 되고 이게 가면 천천히 해주시죠. 이렇게 가게 되면 구가 되고 예. 이놈이 가면 규가 되고 예. 이게 가면 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발. 잘 가십시오. 예, 가지 마. 바빠. 예, 잘 가십시오. 그거 다치면 다치야죠. 그 영주 무슨 뭐죠? 아, 아니, 근데 유튜브 찍는다고 그 나르려고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카나다라타 사자자자자차 마바파 아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코코노도로또 소조초 모보포호 크크느드르트 스즈츠 무부부 이렇게 해서 아살순치유로 순서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외국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이 훈민정음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여기는 이응과 히읗은 수와 목과 뒤밖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사본이라고 하는 상주본 이제 뭐 그게 이제 전부 다 광사본인데 거기에 메모지에 나와 있는 걸 창안을 해서 내가 원형으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제 훈민정음도인 것이죠. 한 번 더 불러주실래요? 노래를. 예. 왜냐면은 그래도 이건 뭐 썩 하는 것도 좀 또 누군가는 또 관심이 있어서 자, 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있으니까 한번 가르쳐 주신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살순치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면 왜 이제 중앙으로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은 다 이제 원리가 중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나, 다 이제 라고 바뀌었습니다. 타, 라, 사, 자, 차, 마, 바, 파, 아,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면 고, 노, 도 모음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나를 해되면 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노래는 이제 도반 스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한번 불러볼게요. 천천히요. 가로부터 해볼게요. 나다라따 사자차 마바 파하하 고 할까요? 코노도로또 소조초 모보포호 크크느드르트 스즈츠 무부부 이렇게 해서 노래를 1절부터 4절 8절까지 복모음까지 그러면 한글은 노래로서 다 끝났기 때문에 금방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가나다라만 봐서 문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감성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면 알아. 그게 다른 언어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글은 감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설명해주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글의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가 있나요? 이제 이게 이제 요건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요거 이거요? 옆에 여, 여. 우, 요, 어, 야, 오, 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저게 똑같은 것 같아 보여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이제 이 동쪽은 양, 서쪽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동쪽에 또 예. 음이 양이 되고 예. 여가 음이 되고 예.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한쪽 방향도 음양으로 이제 음양 오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도 음양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바로 그 근데 음양의 원리.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스님은? 이제 이것은 이제 8K 이제 주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이런 내용. 지역을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사주 역학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죠. 아까 시무도를 처음 강의할 때 네. 프랑스에서 네. 했잖아요. 네. 그림으로 설명해야겠다. 예. 그게 그리고 이것도 그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은 어떻든 서지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은 철학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직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무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자가 달라도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게 상주 훈민정음 이게 1조냐 100억이냐 몇백억이냐에 다 관점이 다 가 있고 네. 또 내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가 광사냐 문화재냐 네. 또는 이런 쪽에 관심이 가 있는데 스님은 그런 거와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접근하시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뭐냐면 누구나 이로운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좋아한 걸로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이로운 삶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살아야 자리타. 예. 모든 것은 나만이 이로운 뭐 나의 기준적으로 나만 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승적인 어떤 삶을 살려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이 가장 이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심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불교적으로 이제 좋은 이상적인 삶을 살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훈민과 정음으로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려면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훈민정음 세계 공통 문자가 돼야 된다.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한 삽을 떼어넣으면 어느 시기에는 누군가는 이제 이 세계화하는 어떻든 이 문자가 하나로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된다면 지금 미래에는 뭐 어떤 하루 일일 생활권화가 세계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자를 통일시켜줌으로 인해서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제 뭐 BTS나 지금 싸이나 이런 그래서 빌보드 차트 1등 한다 감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 꿈도 꾸지 못했죠. 30년 전만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기는 100년이 가도 우리는 일본을 보냐. 그렇죠.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일본을 그 경제대국을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우리가 열고 그런 미래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런 훈민을 해야 되고 정음으로써 알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훈자를 하실 때 아까 글자 훈민정음 할 때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물 흘러가듯이 말해야 된다. 훈자를 이렇게 딱 하셨잖아요. 그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칠 교자가 훈자도 있고 교자도 있어요. 근데 설명해 훈은 주시죠. 교자는 채찍의 의미가 있어요. 네, 채찍.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고 이것도 훈자를 아무 생각 없이 언자와 천자가 합쳐졌다. 그럼 말에다가 물이 예를 들어 시내 물 흐르면 왜 저런 말이 물 흐르듯이 말해야 된다. 또 내 위에서 이런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이제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집권한 지가 40년 이제 이 조선 왕조가 이제 된 지가 이제 40년뿐이 안 돼요.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도 사실 우리는 명나라에 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문자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세종이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민을 하는 거예요. 네. 물 흐르듯이. 그래서 약 거의 490년 동안 훈민정음이 안 알려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세종이 뭐 이 정식적으로 우리나라 문자를 만들어서 반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세종도 정치적인 일이 엄청나게 이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채말리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까지 가서 한글을 못 만들게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이 한글은 왜 고를 번떠서 만들면서 왜 세종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그런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왕으로 불러준 거예요. 세종이 왕이 됐을 때 시몬이 있잖아요. 이제 시몬이 왕이 돼요. 이제 시몬이 이제 이 우의정을 하게 돼요. 이제 상황은 이제 뭐 이방원이가 이제 이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누구야? 박남박씨 거기가 이제 이름이 빨리 외자인데 시몬 아니 아니 이제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이 국방부 차관으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제 강상원 아니 오래돼 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이방원 계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차관으로 있었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방부 장관은 내가 이제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상하패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제 상하로서 만드는 패 있어 패 그걸 가지고 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춰서 어떤 전쟁이나 뭐 일어났을 때 그걸로서 왕이 전달되는 거라고 같은 어떤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신대 이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뭐 유튜브 찍은 줄 알았으면 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름이 생각나면 바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종이 이제 이방원이가 봤을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한 거. 이걸 어떻게 왜 만들었냐.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얼버무렸단 말이야. 근데 세종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발을 빼요. 그러니까 세종이 우리가 지금에 있을 때는 좋은 것만 봤지. 어떻게 보면 엄청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은 그 정도에서 가지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그걸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국방부 일들은 아버지가 하겠다. 그래서 권장 맞고 이배 보내버려요. 함경북도로. 그래 이배를 보내가 있는 와중에 시몬 그러니까 세종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소원왕후 아버지를 이제 우의정으로 앉혀놔요. 앉혀놓고 왕을 이제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요. 왕이 이제 됐다고 이제 그걸 이제 이름이 이제 그 전달하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이걸 외척들 다 이제 또 이방원 그 외척들도 다 죽이잖아요. 그 사형제 민구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사형제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저기 그 외척들을. 근데 이 시몬이 돌아왔을 때 니만 이렇게 해서 그 상하패 이걸 하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네가 지시를 했지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거. 예. 태종 이방원이가. 그래서 그 와중에 3일 이후에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세종은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지금의 잣대로 보면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뭐 부인 내지는 다 뭐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예. 소원왕후 자체도 이제 나중에는 비로소 일단 평민들은 다 강등을 시켜버리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 말에 따르는 일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했다면 그 많은 그 자식들이 있는데 지금의 왕이 됐겠어요? 맞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장영실 같은 경우도 봐요. 장영실 뭐 자기가 발탁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가 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종이라는 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뭐 했다. 그럼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는 이런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삶의 지혜겠죠. 뭐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게 바로 이제 정치력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작게는 내 마음의 수양이고 수행을 하는 것 정도면 이 조직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나에 대한 수행이 처음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 아이 그건 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스님이 돼야지 수행을 아니,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스님은 굳이 출가를 안 하셔도 뭐 충분히 그게 되셨을 것 같은데 굳이 그래도 방편으로 출가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처입니까? 제 같은 콤플렉스입니까? 뭡니까? 저는 제가 오늘에 있었던 건 저한테는 콤플렉스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네. 그런 출신 성분의 네. 그런 거. 저는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불교를 접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다, 내 길이다 이걸 딱 정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다른 걸 모든 걸 다 뭘 해든 하지만 근데 유교 집안이고 이런 불교적인 게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이 공백과 군대 갔다고 이 와중에 있으면서 이제 친구들도 이제 뭐 장가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혼하고 애들 사는 거 별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출가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형님들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출가를 하게 돼. 저는 이 출가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가장 내 인생의 선택을 잘하는 게 이 출가다. 이 출가만큼 어떻게 보면 밖에 있으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공부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부는 내가 운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이루거나 이렇게 보면 내가 운전을 갖고 있지만 아내, 남편, 자식 모든 게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화합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출가를 해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